1등주인 요 세 개가 가장 매력적이다. 이거 다 아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선정하는 거 저거 너무 과한데? 저거 너무 말도 안 되게 헐값으로 후려쳤네, 그거 아실 수 있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면 코스모 신소재가 유일하게 컨센서스를 그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를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어요. 요 코스모 신소재 분기 실적 보시면요, 매출 역시 역대 최대 나왔어요. 1961억 매출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3억이 나왔는데, 요거는 93억이 100% 이 코스모 신소재가 하는 양극재 매출이 아닙니다. 여기는 코스모 신소재도 이 소위 말하는 MLCC 부품이 아직 상당 부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하는 요 지금 매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30에서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의 양극재 매출 비중은 현재 4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양극재가 계속 60%, 70%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스모 신소재 매출과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다. 심지어 봤더니 지금 코스모 신소재 지금 양극재 매출이 2분기 때 30% 정도 매출 늘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전도성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양극재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코스모 신소재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요. 연간으로 실적으로 봤더니 엄청납니다. 지금 연간 실적 가장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자, 3년치 평균을 보면요, 코스모 신소재의 3년치 매출 평균은 1등입니다. 원래는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 증가폭이 약간 둔화됐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81.1% 매출 증가율 나오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82.8% 영업이익 증가율 나와서 실적 증가폭은 가장 높다. 단,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18만 톤에서 71만 톤 가는 그림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3만 톤에서 15에서 20만 톤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5배가 늘어나도 18만 톤에서 71만 톤 가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또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장기 100만 톤 가는 그림인데, 포스코 퓨처엠 현재 캐파가 아마 에코프로비엠보다 조금 적을 겁니다. 지금 한 8, 9만 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00만 톤 가는 그림이랑 3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그림이랑 당연히 캐펙스가 더 높은 거에서 갈수록 그게 훨씬 더 수율 잡기도 어렵고 마진도 더 많이 남고 어렵다. 그래서 작은 캐파 3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거 5배, 같은 5배 성장이라도 18만 톤에서 71만 톤 가는 거에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밸류에이션에 좀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숫자만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숫자는 좋은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보다 캐펙스에서 워낙 너무나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심지어 LG화학이나 LNF보다도 캐펙스가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신 분이 전체적인 양극재 성장이랑 그림을 보고 보유하는 관점은 전 나쁘지 않은데, 신규 관점에서 똑같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빠질 때 코스모 신소재도 빠졌으니까 고점보다 21만 원 찍고 지금 15만 원 되니까 너무 싸네.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전략이다. 물론 제일 숫자로 봤을 때는 가장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는 매출 연간 3년 동안 80% 성장하고 이익 80% 성장하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근데 그 내면을 까보면 캐펙스가 너무 작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밸류체인이 약해요. LNF보다는 코스모 신소재는 심지어 지금 캘리포니아의 라운드롭이랑 지금 리튬 광산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분명히 가시화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워낙 밸류체인 단에서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브나 LG그룹에 비해서는 월등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강하게 만약에 다시 2차전지 모멘텀이, 그러니까 2차전지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신규 관점으로 가장, 역시나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참고만 하세요. 네, 제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1등주인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요 세 개가 가장 매력적이다. LG화학 주가 빠졌다고 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LG화학도 캐펙스가 여전히 48만 톤 캐펙스로 치면 3등이고요. 가격으로 봐도 제일 싸고 단지 LG화학이 박살나는 이유는 그 소위 말하는 LG 그룹사에 대한 투심 자체가 너무 나쁘다. LG 화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야, 그러면 LG화학도 첨단 소재 양극재 사업부 또 분할 또 하겠네. 맞아요. 그런 투자 심리가 LG 화학 얘기하면 유독 욕을 더 많이 하세요. LNF만큼 욕을 많이 하세요. 진짜 그 양극재까지 분리하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사실은. LG화학 이제 요 표 실적 보여주실 건데요. 이거 주요 사업부별 가져왔는데요. 엄청 줄었어요. 석유화학이 1666억 적자였다가 510억 적자였다가 2분기에 130억. 아마 3분기엔 흑자 전환될 거예요. 근데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센티가 지금 너무 크고요. 여전히 지금 전체 매출로 치면은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소재가 이제 완전히 매출과 이익에서 완전 이익은 이미 뛰어넘었고요. 매출단에서는 지금 그 석유화학 사업부에 그거를 매출 캐펙스를 못 넣고 있어요. 첨단 소재가. 그리고 생명과학도 2분기, 1분기 실적 좋았는데 지금 적자 기록했거든요. 90억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첨단 소재 혼자서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덩어리 큰 이제 그 석유화학이랑 생명과학에서 기본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LG화학 전체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LG화학은 순수하게 양극재 밸류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석유화학에 대한 거가 완전히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이 공장 매각하는 얘기도 나오는 게 석유화학 비중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충분히 석유화학 사업부의 포지션을 계속 줄일 겁니다. 계속 줄이고 LG화학이 이 첨단 소재를 더 강력하게 밀어주면 LG화학도 2차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게 LG화학이 지금 6조 최근에 2025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6조 중에 양극재하고 분리막 3조 넘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2차전지 소재 완전 진심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LG화학도 그 리튬 강산, 니켈 강산을 가장 또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도 밸류체인 수직 계열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LG화학은 뭐 전구체도 한다고. 네, 전구체 사업도 하고 분리막 하고요, 동박하고요. LG화학이 유일하게 이 양극재에 관련된 회사 중에 제일 모든 양극재를 포함한 모든 밸류체인을 다 해. 심지어 CNT 도전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사실은 그 양극재 기업으로만 보기보다는 2차전지 소재의 전 밸류체인화 하는 기업으로 분명히 이거는 아까 그 투심 악화된 것만 빼면 이렇게까지 LG화학은 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5.7%인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이 과도한 것도 분명히 정상화는 될 것이다. 근데 그 시기는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양산 물량 뭐 그런 걸 좀 따져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 에코프로비엠 압도적입니다. 거의 두 개가 압도적입니다. 양산 물량도 그렇고 매출과 이익의 실적 증가폭도 그렇고 앞으로 고객사 확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어요. 네, 둘 다 많이 빠졌어요. 그 매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건 2차전지 3년이란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최근까지도 계속 대장주로 움직였지만 저는 여전히 좀 포스코 퓨처엠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수익률 격차가 상당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좀 올라와서 그렇지 에코프로 BM 여전히 300% 넘게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300% 넘게 오른 동안 코스모 신소재 박살났고요. 포스코 퓨처엠 박살났고 LG화학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또 뭐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캐펙스로도 딸리지 않죠. 자본력으로도 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한 밸류체인으로도 딸리지 않죠. 포스코 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수주 잔량도 압도적이에요. 106조. 106조가 3년에 나눠서 반영이 됩니다. 단점은 딱 PER이 비싼데 포스코 퓨처엠 PEG값 계산해 보세요. 1배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포스코 퓨처엠 24년, 25년 거 딱 계산 지금 바로 해볼게요. 자, EPS 성장률이 얼마냐?
요거 다양하게 계산해 보세요. EV EBITDA를 영업이익 성장률로도 나눠 보시고요. PER을 EPS 성장률로도 나눠 보세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3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과도하게 오버슈팅 나온 부분 이제 정상화 과정 중에 있고요. EPS 성장률이 얼마냐? 포스코 퓨처엠은 EPS 성장률 2024년에 EPS 성장률 어떻게 계산하죠? 24년에 EPS를 23년에 EPS로 나눠서 빼기 1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5,750 나누기 3,056 나누면 와 88%가 나와요. EPS 성장률이. 그거를 PEG가 2024년에 PEG 50.98로 나눠볼게요. 0.57배가 나오고요. 25년도 PEG 값 구해볼게요. 2025년도 PEG는 2025년도 EPS 9,504 나누기 자 같이 계산해볼게요. 네, 네이버 금융 컨센서스를 참고했습니다. 5,750을 나누면 65.3% EPS 성장률이 나오고요. PER은 2025년에 46배까지 떨어지죠. 46.3 나누기 아까 EPS 성장률 65.4 하면 0.7배. 2025년에 다소 올라가지면 0.7배예요. 그러니까 PEG 값 기준으로 1배 미만이니까 원래 아주 그 피터 린치는 PEG 값 1.5배까지는 본다고 했는데 나는 1.5배 너무 과해. 엄청 보수적으로 1.2배까지만 볼 거야 해도 계산해 볼 거예요. 얼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1.2 나누기 0.7 하면 71%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캐펙스 곱하기 톤당 얼마. 그것도 한번 지금 오랜만에 계산해 볼까요? 얘네가 100만 톤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100만 톤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100만 톤 곱하기 얼마야? 톤당 5천만 원 잡을게요. 이것도 6천만 원 잡으실 수 있고 6,500만 원 잡으실 수 있어요. 4천만 원 보수적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저는 5천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요. 5만, 50만, 500만, 5천만 원. 네. 요거 곱하기 마진율 8% 잡을게요. 10%, 12%, 13% 잡으셔도 돼요. 자, 8% 잡을게요. 0.08. 그러면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조예요. 그죠? 그러면 25년에 그러면 나는 영업이익 배수 4조에다가 엄청 보수적으로 25년에 지금 25년 포스코 퓨처엠의 PER은 46배인데 나는 보수적으로 30배만 줄게. 2027년에는 20배까지 떨어질 거고 2025년 PER은 한 40배 정도인데 40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30배만 줄게. 그럼 배수를 30배수를 주면 4조에 30배 배수 줘서 120조예요. 그죠? 그러면 120조를 상장 주식수로 나눠볼게요. 120조 나누기. 포스코 퓨처엠의 상장 주식수는 77463,220입니다. 와, 154만원이 나와요. 네, 톤당 5천만 원에다가 총 캐펙스 그러면 그게 총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영업이익률 곱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이익 배수를 곱하면 멀티플을 곱하면 그게 전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 시가총액을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이제 목표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때 아까 1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 3배.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배 넘게. 맞아요. 네. 와. 캐펙스로 기준으로 하면 캐펙스로 하면 아까 100만 톤으로 했을 때는 150만 원까지 나와야지 정상적인 적정 주가로 보는 거죠. 야, 멀티플 30만 줬는데도 그러네요. 그렇죠. 40 주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익률 저 8% 줬잖아요. 이익률 10% 주면 더 올라가겠죠. 야, 최소 3배네요. 그렇죠. 네. 합리적으로 계산 나오죠, 이거. 그렇죠? 에코프로비언 계산해 보세요. 71만 톤을. 에코프로비언 마지막 해볼게요. 자, 71만 톤을 계산해 볼게요. 71만 톤 곱하기 한번 더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그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톤당 그러면 저는 근데 71만 톤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2027년까지 에코프로비엠 71만 톤 캐펙스를 하겠다고 에코프로비엠 IR 자료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100만 톤도 기사 검색해도 나오고 포스코 퓨처엠 IR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71만 톤을 계산해 볼게요. 71만 톤에 가격 떨어진다고 보고요. 양극재 4,500만 원을 계산할게요. 45만 450만 4,500만 계산하면 31조 9,500원 나오거든요. 자, 영업이익률은 똑같이 포스코 퓨처엠을 똑같이 정해야죠. 8% 적용할게요. 0.08. 그죠? 그러면 2조 5,560억 정도 나와요. 그죠? 영업이익이. 네. 배수 얼마 준다고 똑같이? 30배. 그죠? 30배 줄게요. 그러면 76조 6,800 76조 6,800억 나와요. 자, 이거를 상장 주식수로 나눠볼게요. 에코프로 BM의 상장 주식수로 나눠야겠죠. 그죠? 주식수가 더 많아요. 에코프로 BM. 97801 344
9,780만 1,344주 78만 원. 그죠? 78만 4,038원. 71만 톤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딱 요거만 봐도 저희가 보세요. 58만 원까지 한번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나온 거죠. 이거는 27년도 거 밸류로 땡겨온 거고 25년도 밸류로 적용하면 톤수가 적어지니까. 근데 이것도 상승 여력은 있죠. 왜? 톤당 4,500만 원을 엄청 싸게 잡았고 이익률도 8% 잡았으니까 단결적 양극재 개발되고 아까 말씀드린 망간리치나 미드니켈 개발돼가지고 양극재 이익률이 아까 저는 8% 잡았는데 10% 잡으면 이게 76조 매출이 아니라 90조 매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확실히 포스코 네. 퓨처엠이 싸요. 네, 싸네요. 성장률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100톤이 진짜 100톤. 강력하네요. 100만 톤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강력해요. 아까 지금 3배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는 모아간다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네. 단연코 저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거죠. 네.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긴 3년 뭐 이렇게 5년의 흐름을 보면 숫자가 계산이 되니까요. 네. 요거 아주 절묘하게 뭐 영업이익률도 조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톤당 얼마 그것도 조정해 보시고 이익 배수도 난 30배 너무 과해 20배만 줄 거야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잠깐 계산할 동안 저도 주가 네.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나 네. 보니까 30% 빠졌더라고요. 30% 넘게 빠졌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움 40% 빠졌습니다. 40%. 에코프로 40% 빠졌어요. 네, 에코프로비움 고점 보실까요? 58만 4천 원이거든요. 네. 와, 46% 빠졌네요. 46% 빠진 거죠. 그죠? 와, 네. 엄청나네. 40% 넘게 빠졌다니까요. 그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 정도 30% 넘게 빠졌어요. 네, 30% 빠졌어요. 네, 30% 빠졌어요. 야.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 톤당 그렇게 계산을 네. 하는 게 네. 적정주가 계산하는 네. 법이랑 적정주가 계산한 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알짜를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요. 이거 다 아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사실 뭐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선정하는 거 저거 너무 과한데? 저거 너무 말도 안 돼. 그 헐값으로 후려쳤네. 그거 아실 수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네.